안녕하세요. 오늘은 2025년 세제 개편안 정부 발표 내용 중에서요. 여러분 지갑에 바로 연결될 만한 그런 소식들만 좀 모아봤습니다. MBC 라디오 손에 잡히는 경제 자료를 바탕으로 했고요. 어떤 변화가 있을지 또 이게 뭘 의미하는지 좀 자세히 파헤쳐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바로 시작해 볼까요? 연말정산부터 투자까지 이번 개편안이 여러분의 재정 계획에 어떤 영향을 줄지 딱 핵심만 짚어보죠. 네.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건 이게 아직 정보안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국회 논의를 거쳐야 이게 법으로 확정되는 거라서요. 그 점은 꼭 염두에 두셔야 하고요. 아, 맞아요. 확정은 아니죠, 아직. 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변화들이 있는지 그 배경이랑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역시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오는 건 연말정산 쪽 변화 같아요. 특히 자녀가 있는 가정이라면 좀 귀 기울이셔라 할 것 같은데요. 신용카드 차용액 소득공제요. 그러니까 소득에서 빼주는 금액 한도가 자녀 수에 따라 늘어난다면서요? 맞습니다. 그 소득공제는 과세 대상 소득 자체를 줄여주는 방식인데요. 현재는 자녀가 있든 없든 최대 300만 원이잖아요. 네네. 근데 내년부터는 자녀 1명당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까지 추가로 공제 한도가 늘어납니다. 다만 연봉이 7천만 원 넘는 분들은 자녀 1명당 25만 원, 최대 50만 원 추가 공제로 약간 차이는 있습니다. 와, 자녀 둘이면 연봉 7천만 원 이하 가구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 한도가 확 늘어나는 거네요. 이거 체감이 꽤 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뭐랄까, 일각에서는 이 정도 지원으로 저출산 문제 해결에 큰 동기부여가 되긴 어렵다 이런 시각도 있지 않나요? 네, 그런 지적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봅니다. 정부로서는 아무래도 양육 부담을 세금으로라도 좀 덜어주겠다 이런 의지를 보인 것이긴 한데 그 실효성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갈릴 수 있겠죠. 저출산이라는 게 워낙 복합적인 문제니까요. 이 세제 혜택이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지는 좀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그렇군요. 또 다른 변화들도 있죠. 6세 이하 자녀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도 월 20만 원으로 오른다고 하고, 그리고 초등학생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 공제. 이건 이제 내야 할 세금 자체를 깎아주는 거죠. 정확합니다. 세액공제는 산출된 세금에서 직접 빼주는 거라서요. 보통 소득공제보다 절세 효과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죠. 네네. 예체능 학원비 공제는 역시 사교육비 부담 완화 이런 차원으로 볼 수 있고요. 근데 더 주목할 만한 건 대학생 자녀 소득 기준 있잖아요. 연 100만 원. 이게 폐지됐다는 점입니다. 아, 이거 진짜 반가운 소식인데요. 그동안 대학생 자녀가 아르바이트 조금만 해도 그 기준 넘어서 교육비 공제 못 받는 경우 되게 많았잖아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들이 워낙 많으니까요. 그 상황을 좀 반영한 요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월세 세액공제도 확대돼서요. 주소지가 다른 가족 구성원이라도 각자 요건만 맞으면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오, 요건이라면? 그 연소득 8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그리고 공제 한도는 1,000만 원까지고요. 이런 변화는 뭐랄까 가구 형태가 다양해지는 걸 고려한 걸로 해석됩니다. 확실히 자녀 양육 과정에 대한 지원이 눈에 띄게 좀 강화되는 느낌이네요. 그럼 투자 쪽은 좀 어떤가요? 배당 소득세 부담 완화 소식이 있던데요. 네, 그것도 중요한 변화 중 하나인데요. 특정 조건을 만족하는 상장기업 주주에 한해서 배당금에 대해서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방안입니다. 분리과세요? 네, 분리과세라는 건 다른 소득하고 합산하지 않고요. 이 배당 소득에 대해서만 딱 별도의 세율을 적용하는 건데요. 그래서 소득이 좀 높은 분들도 기존 종합소득세율보다 낮은 세율 혜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아하, 조건이 있다고요? 네, 조건이 있습니다. 전년 대비 배당을 유지하거나 늘리고 또 일정 수준 이상의 배당 성향, 그러니까 순이익 중에 배당금 비율이죠. 그 배당 성향을 보이는 기업이어야 합니다. 세율은 연 배당금 2천만 원 이하는 15.4%, 2천만 원 초과 3억 원 이하는 22%, 그리고 3억 원 초과는 38.5% 이렇게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배당을 꾸준히 늘리는 흔히 말하는 배당 우량주에 투자하는 분들께는 세금 부담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네요. 정부가 이런 기업들의 투자를 좀 유도하려는 그런 의도도 깔려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업들이 좀 안정적으로 배당 정책을 가져가도록 유도하고 그걸 통해서 주주 가치를 높이려는 시그널일 수 있죠. 다만 이 혜택이 특정 기업 투자자나 좀 고액 자산가에게 너무 집중될 수 있다. 이런 비판도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혜택만 있는 건 아니죠.
좀 축소되는 부분도 있다고 들었는데요.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65세 이상 어르신들이나 뭐 이런 분들이 가입하던 비과세 종합저축 있잖아요. 네. 이게 가입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 그러니까 소득 하위 70%로 축소됩니다. 아무래도 정책 자원을 좀 더 필요한 계층에 집중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청년 관련 정책에도 변화가 좀 있다고요? 네, 맞아요. 청년 도약 계좌. 이게 올해 말까지만 신규 가입을 받고 종료가 되고요. 대신 하반기에 청년 미래적금이라는 새로운 상품이 나올 거라고 예고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상품이 나오는군요. 네, 기존 정책들 좀 평가하고 또 새로운 방식의 지원을 모색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2025 세제 개편안 내용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전반적으로 보면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금 혜택은 좀 늘고 또 특정 배당주 투자자들의 세부담은 줄어들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반면에 일부 비과세 혜택이나 청년 지원 정책은 좀 변화를 맞이하게 됐고요. 네,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모든 거는 아직 확정된 안이 아닙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얼마든지 수정될 수 있으니까요. 앞으로 발표되는 소식들을 계속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뭐랄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지점이 있는데요. 네, 바로 이런 세금 정책의 변화가 실제로 여러분의 소비나 저축, 또 투자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 사회나 경제 전체에는 또 어떤 파장을 일으킬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 너머의 가능성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면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